엄마, 이 밥 정말 맛있어. 또 먹어도 돼요? 아이들의 이 한마디에 제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내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저는 늘 식사 시간만 되면 가슴이 답답했어요. 워킹맘으로 일하다 보니 시간은 부족하고 손이 많이 가는 요리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죠. 결국 냉동 피자, 가공육, 캔 스프 같은 간편한 음식들이 아이들 식탁을 지배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아이들도 즐거워했으니까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니 후회와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큰아이는 점점 과체중으로 자라면서 활력이 없어 보였고, 둘째는 저체중이라 키와 체중 모두 또래보다 뒤처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셋째와 넷째는 피부 트러블이 심해져 병원 약을 달고 살았고요. 게다가 아이들 모두 패스트푸드에 익숙해져서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건강한 음식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저의 고민을 듣던 친구가 이런 말을 꺼냈어요. 한식이 아이들 건강에 그렇게 좋다던데 왜 한식을 한번 시도해보지 않니? 한식?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제가 아는 한식이라고는 불고기, 김치 정도였는데 과연 이게 아이들의 식단을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쌀밥을 기본으로 한다는데 미국에선 쌀밥을 어떻게 제대로 해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제가 해본 밥은 늘 딱딱하거나 눅눅해서 아이들이 한 숟가락 뜨고는 더 이상 먹으려 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친구가 제게 비장의 무기를 추천했습니다. 한국 전기밥솥 한번 써봐. 한국 사람들은 밥맛이 모든 음식의 기본이라고 하잖아. 그걸로 밥을 해보면 너도 아이들도 완전히 달라질 거야. 밥솥? 너무 황당했어요. 그냥 밥솥이지 대체 뭐가 다를까 싶었죠.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잡는 심정으로 인터넷을 검색해 한국 전기밥솥을 주문했어요. 드디어 밥솥이 도착한 날 저희 집엔 작은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저는 평소 쓰던 미국 밥솥 대신 한국 밥솥에 쌀을 넣고 물을 조심스럽게 맞췄어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된다는 설명서가 믿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백미 모드를 선택하고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밥솥에서 김이 오르기 시작할 때 집안 가득 풍기는 고소한 밥 냄새에 아이들이 먼저 달려왔어요.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뭔가 달라요. 그전엔 느껴보지 못했던 쌀밥 특유의 포근한 향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겁니다. 밥솥 뚜껑이 열리고 하얗고 윤기 나는 밥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에게 조심스럽게 첫 숟가락을 내밀었을 때 솔직히 긴장했어요. 과연 먹을까? 또 뱉는 거 아니야?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 4명 모두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더니 추가로 더 먹겠다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전기밥솥과 함께 한식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아이들의 식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진 놀라운 변화는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를 통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식과 전기밥솥이 우리 가족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전기밥솥 하나로 시작된 작은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 가족의 식탁 문화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거부하지 않게 되자 그 다음으로는 밥과 함께 먹을 반찬을 고민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요리 경험이 부족해서 간단한 한식 레시피를 인터넷에서 찾아 하나씩 따라하기 시작했죠.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시도한 요리는 불고기였습니다. 인터넷에서 10분 만에 만드는 쉬운 불고기라는 제목의 레시피를 발견하고 큰 기대 없이 도전했어요. 얇게 썬 소고기에 간장,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을 섞어 잠깐 재운 뒤 팬에 볶기만 하면 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간단한 요리가 아이들에게 데이트를 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고기를 한 입 먹은 큰아이가 눈이 동그래지더니 엄마, 이거 진짜 맛있다. 고기 이렇게도 먹을 수 있구나. 라고 외쳤고 셋째는 아예 밥 위에 불고기를 얹어 가득 퍼 먹더라고요. 불고기 성공 이후 저는 더 많은 한식 요리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생각보다 한식은 단순한 재료와 간단한 조리법으로도 깊은 맛을 낼 수 있더라고요. 김치볶음밥, 계란찜, 된장찌개 같은 음식도 하나씩 시도했는데 놀랍게도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먹어주었습니다. 특히 된장찌개는 아이들에게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처음에는 특유의 냄새에 엄마, 이거 좀 이상해라고 했던 둘째가 한 숟가락 떠먹고는 생각보다 맛있는데? 라며 그릇을 비우기 시작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한식 요리는 단순히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준비하는 음식에서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는 특별한 시간으로 변해갔습니다. 주말마다 아이들과 함께 요리를 준비했는데요. 아이들은 불고기에 양념을 섞거나 비빔밥에 들어갈 재료를 손질하는 걸 즐겼습니다.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식사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커졌고, 그 결과 채소를 먹기 싫어했던 셋째가 이제는 이거 비빔밥에 넣으면 더 맛있겠지? 라며 자발적으로 채소를 접시에 담는 모습까지 보여줬어요. 그 중에서도 전기밥솥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매일 아침 전기밥솥에서 막 지어진 따뜻하고 고소한 밥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우면 아이들이 하나둘씩 식탁으로 모여들었거든요. 특히 큰아이는 밥을 먹고 나서 학교에 가면 전보다 활력이 생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학교 체육 시간에 뛰는 게 힘들다며 불평했던 아이가 점점 체력이 좋아지고 자신감을 되찾아가는 모습은 저를 정말 기쁘게 했어요. 이런 변화를 보며 저는 문득 한식이 가진 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영양적으로 좋은 것을 넘어 한식에는 사람을 모으고 따뜻한 정을 나누게 만드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식탁에서 서로 음식을 나누고 좋아하는 반찬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만 살았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전기밥솥 덕분에 쌀밥을 주식으로 한 식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가족의 건강 개선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큰아이는 점차 과체중 문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둘째는 저체중 상태를 벗어나 또래 친구들과 비슷한 체형으로 변해갔습니다. 피부 트러블로 고민했던 셋째와 넷째도 달라졌어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만든 집밥을 먹으면서 피부가 맑아지고 병원에 가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한식을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한국 문화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김치찌개를 만들 때 김치를 자르는 제 모습을 보던 넷째가 엄마, 김치 만드는 법도 배울 수 있어? 라고 물었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김치 담그는 영상을 찾아 아이들과 함께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양념을 섞고 배추에 바르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신나서 웃고 떠들었고, 김치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우리 김치로 찌개 만들면 맛있겠다 라며 기대감을 표현했죠. 전기밥솥으로 시작된 이 작은 변화는 이제 우리 가족만의 새로운 전통이 됐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아이들과 함께 한국 요리를 준비하고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며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요리와 밥 한 그릇이 단순히 먹는 행위를 넘어 우리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매개체가 된 것이죠. 이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한 건 아니었지만 전기밥솥과 한식을 통해 조금씩 더 건강하고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작은 고작 하나의 밥솥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여전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신기했습니다. 저는 한식에 익숙해지면서 아이들과 함께 작은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전통적인 한식 요리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이었죠. 어느 날 아이들이 한국 음식을 더 알고 싶다고 말한 이후 저는 인터넷을 뒤져 한국에서 가장 흔한 집밥 메뉴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를 골랐는데 바로 김치였습니다. 김치는 미국에서도 유명하지만 솔직히 그동안 시도해 본 적은 없었어요. 슈퍼마켓에서 파는 김치를 사본 적은 있지만 아이들이 냄새 때문에 한 입도 먹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직접 만들면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들과 함께 김치 담그기에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김치를 만들기 위해 한국식 마트에서 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 필요한 재료를 샀어요. 아이들은 배추를 씻는 것부터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이 의외로 재미있었나 봐요. 넷째는 배추를 물에 담그고 주물거리면서 이게 김치가 되는 거야? 라고 물었고 셋째는 다진 마늘 냄새를 맡고 얼굴을 찡그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특히 고춧가루와 양념을 섞어 배추에 바르는 과정은 모두가 흥미로워했어요. 큰아이는 이렇게 맵게 만들어도 사람들이 좋아해? 라며 놀랐고 둘째는 양념을 배추에 꼼꼼히 바르면서 엄마 이거 우리가 먹을 김치니까 더 예쁘게 만들어야 해. 라며 진지하게 임했죠. 그렇게 온 가족이 함께 만든 김치는 냉장고에 넣어두고 며칠 동안 기다렸습니다. 기다림 끝에 꺼낸 김치의 첫 맛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시중에서 사 먹던 김치와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어요. 신선하고 짜지 않으며 살짝 매콤한 맛이 아이들 입맛에도 딱 맞았습니다. 엄마 이게 진짜 김치야? 이거라면 매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큰아들의 말에 저는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김치를 만들고 나니 자연스럽게 김치 요리에도 도전하게 됐어요. 김치찌개, 김치볶음밥, 김치전을 하나씩 만들어 보면서 아이들은 김치가 얼마나 다양한 음식으로 변신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고, 특히 김치전은 넷째의 최애 메뉴가 되었습니다. 이건 간식으로도 딱이야. 라며 김치전을 집어들고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이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감하게 됐습니다.
또한 한식 요리를 통해 아이들의 입맛만 달라진 것이 아니었어요. 음식을 준비하고 먹는 태도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냉동 피자를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끝이라 아이들도 식사 시간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식을 통해 음식을 함께 준비하고 서로의 노력을 격려하면서 가족 간의 대화가 늘었죠. 식사 시간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가족의 이야기를 나누고 유대감을 쌓는 시간이 된 겁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며 전기밥솥이 단순히 밥을 짓는 기계가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준 도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솥에서 시작된 따뜻한 밥 한 공기가 아이들을 건강하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 우리 가족의 생활 방식을 바꿔놓은 것이죠. 더 나아가 아이들이 한식 요리를 통해 한국 문화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흥미로운 변화였습니다. 셋째는 학교 과제로 다른 나라의 전통 음식을 조사할 때 한국 음식을 선택했습니다. 발표 준비를 도우며 아이에게 김치와 한식의 역사,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밥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죠. 발표 후 아이는 친구들이 김치와 전기밥솥 이야기를 듣고 흥미로워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의 한식 여정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며 배워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식습관이 좋아지고 건강해진 것은 물론 우리 가족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한식과 전기밥솥은 단순히 음식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것은 우리 가족이 함께 나누는 즐거움, 건강한 삶을 향한 작은 실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추억입니다. 처음 전기밥솥과 한식을 통해 우리 가족의 식단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을 때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만 보였어요. 하지만 변화는 늘 예상치 못한 도전을 동반하듯 저희 가족 역시 한식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생활 방식 속에서 작은 위기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식사할 때 발생했어요. 한식을 집에서 즐기게 되면서 아이들은 점심 도시락으로도 한식을 싸가길 원했습니다. 불고기와 쌀밥, 계란말이, 김치를 도시락에 담아 보낸 날, 둘째가 학교에서 돌아와 조금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친구들이 내 점심 냄새가 이상하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막 한식을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 아이들에게 다시 식습관 변화를 거부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죠. 둘째는 친구들이 김치 냄새가 강하다고 놀렸다고 했고, 큰아이는 불고기를 보고 이상한 고기 같다는 말을 들었다며 다음부터는 학교에 샌드위치를 싸달라고 요청했어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샌드위치, 피자, 햄버거처럼 익숙한 음식이 주를 이루다 보니 한식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변화였기 때문에 이 작은 오해나 어려움을 계기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밥 냄새나 도시락 때문에 친구들이 뭐라고 한다고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해야 할까? 라고 물으며 한식이 얼마나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인지 강조했죠. 또 김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효 음식이고 불고기는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요리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려주며 아이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주는 한편 저는 도시락 메뉴를 조금 변형해 보기로 했어요. 불고기를 대신에 닭고기 바비큐처럼 비교적 익숙한 음식으로 바꾸고 김치는 작게 썰어 주먹밥 안에 넣어 냄새를 줄이는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또 한국식 유부초밥이나 계란말이, 김밥 같은 친근해 보이는 메뉴도 추가했죠. 결과는 성공적이었어요. 아이들은 도시락을 맛있게 먹었고 둘째는 친구들이 이 김밥은 어떻게 만든 거야? 맛있어 보여. 라며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어요. 이 경험은 아이들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었어요. 저 역시 미국 내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의 음식, 문화를 이해받지 못할 때 느꼈을 감정을 공감하게 됐습니다. 그들의 음식도 처음엔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면 모두가 그 음식 속에 담긴 이야기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죠. 이 작은 위기를 넘기고 나니 아이들은 한식에 대해 더 강한 애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둘째는 한식 요리를 학교에서 직접 발표 주제로 삼으며 자부심을 가지게 됐어요. 김밥을 만들어 친구들에게 나눠주었을 때 친구들의 반응은 예상 외로 긍정적이었고 이를 계기로 다른 아이들도 자신의 전통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도전은 외식을 할 때 발생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주말마다 외식을 즐기는 편인데
미국의 외식 문화는 패스트푸드나 고열량 음식이 중심이라 한식과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한식당을 찾아가 보았지만 아이들이 느끼기에 그 맛은 집에서 먹던 한식과 조금 달랐습니다. 엄마, 여기 밥은 왜 이렇게 딱딱해? 집에서 먹던 밥이 훨씬 맛있어. 셋째의 이 한마디에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기밥솥으로 지은 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다시금 깨닫는 순간이었죠. 저는 이 경험을 계기로 아이들에게 한식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을 제안했어요. 외식을 한식당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요리를 경험하는 기회로 삼아보자고 말했죠. 그렇게 일본, 태국, 베트남 음식도 함께 경험하면서 아이들은 한식이 단순한 맛 이상의 가치를 지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한식을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큰아이는 한식의 영양학적 장점을 조사하며 한국 음식은 왜 이렇게 건강에 좋아요? 라는 질문을 던졌고, 둘째는 직접 새로운 한식 레시피를 검색해 주말 요리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한식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가족의 유대와 자부심을 형성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작은 계기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 작은 계기가 바로 한 그릇의 밥, 그리고 전기밥솥이었죠. 저희 가족의 한식 여정은 처음엔 작은 변화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기밥솥에서 시작된 따뜻한 한 그릇의 밥이 단순히 식탁 위에 올라가는 음식을 넘어 가족 간의 유대와 건강, 그리고 문화적 자부심을 형성하는 매개체가 되었죠.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식이 단순히 맛있는 음식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큰아이는 과체중 문제에서 벗어나며 자신감을 되찾았고, 둘째는 또래 아이들과 비슷한 체중과 키로 성장하며 활력을 되찾았어요. 셋째와 넷째의 피부 문제도 점차 개선되어 더 이상 병원을 자주 찾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아이들 모두가 매일 아침 따뜻한 밥과 균형 잡힌 반찬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표정부터 에너지까지 달라진 게 느껴졌죠. 그뿐만 아니라 한식을 통해 얻은 소소한 즐거움은 우리 가족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주말마다 새로운 한식 요리를 시도하는 것이 이제는 가족의 작은 전통이 되었어요. 떡볶이를 만들어 보려고 재료를 준비하며 아이들이 이건 학교 친구들한테도 나눠줄 수 있을까? 라며 설레는 마음을 표현하거나 비빔밥에 올라갈 재료를 함께 고르며 난 이 색깔이 예쁘니까 여기 놓을래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은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장면입니다. 가끔은 한식을 넘어 다른 나라 음식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항상 한 가지를 잊지 않아요. 밥솥에서 따뜻한 밥은 꼭 필요해. 라며 전기밥솥의 버튼을 누르는 일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밥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요리도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따뜻해져요. 밥 한 그릇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전기밥솥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다시금 느끼게 되죠. 한식은 단순히 아이들의 식습관을 바꾼 것을 넘어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며 하루를 정리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셋째는 친구가 김치를 처음 먹어보고 생각보다 맛있다고 말했다며 기뻐했고, 넷째는 비빔밥 위에 계란 프라이를 보며 내가 집에서 이걸 만들 수 있어라며 자신감을 표현했습니다. 더 나아가 아이들은 한국 음식에 대해 배우는 것을 넘어 한국 문화 자체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한국의 명절 음식이나 전통적인 식사 예절에 대해 묻기도 하고,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음식을 다루는 장면을 보면 즐거워하며 엄마, 우리도 저런 거 먹어볼까? 라고 말하곤 해요. 이렇게 한식을 통해 다른 문화와의 연결점을 찾아가는 과정은 아이들에게도 저에게도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전기밥솥 하나에서 시작된 이 변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돌아볼 때마다 저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처음엔 단순히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가족의 정체성 일부가 되었어요. 밥 한 공기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단순히 먹는 즐거움을 넘어 가족 모두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혹시 여러분도 아이들의 식습관이나 가족의 건강을 고민하고 있다면 한식과 전기밥솥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 가족처럼 작은 변화가 큰 행복을 가져올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아마도 따뜻한 밥 한 공기에서 시작될 겁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